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은 반드시 계획과 절제를 동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시간을 죽이는데 오히려 허튼 시간을 쓰게 됩니다. 반면 시간을 쪼개어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극이라는 것이 날 깨어있게 만드는데 그건 반대로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보상이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하루하루 시간에 쫓기며 자기 시간 없이 피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항상 기다려집니다. 저에게 있어 쉬는 날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날이기도 하고 밀린 일을 처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시간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합니다. 내게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글 쓰고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 항상 경제적인 걱정 없이 유튜브만 하시는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 저에게 희망사항이고 꿈이고 위안거리입니다. 근데 이번 구정 때 2년 만에 가족들과 만나 긴 휴식을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빠서 못 해본 것들을 해볼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이게 막상 시간이 넘쳐나니 계획과는 달리 누워서 하루 종일 나와 상관없는 영상이나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아깝다란 생각이 들어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다시 아무 의미 없는 영상들을 2시간 이상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소중한 여유 시간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편안하고 시간이 남아돌면 생각은 둔해지지만 반대로 힘들고 지칠 때 자극이라는 것이 날 살아있게 만든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 힘든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한눈 팔 여력 없이 집중해야 할 대상이 선명해집니다. 그러한 삶은 오히려 명쾌합니다. 그 안에서 많은 자극을 받으며 우리의 몸과 생각은 긴장 속에 늘 깨어 있습니다. 이러한 매일 반복되는 과정이 세상 속에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가끔씩 절망이란 벽에 맞닥뜨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순간의 절망감은 순간 모든 걸 무력화시키지만 며칠 혼란스럽다가도 또다시 흩어진 마음을 다잡고 절망을 배수진의 방패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피곤한 사람들에게 휴식이란 어떨 땐 쉬어가는 거점이 아닌 목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 쉬는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 쉬기 위해 일하는 것 같은 모순된 반복 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휴식이 찾아오면 그렇다고 잘 쉰다는 생각에 만족감이 높아야 할 텐데 이상하게 쉬는 게 아니란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일 안 하고 먹고 자고 하니까 몸이 쑤시오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처럼 그토록 바라던 휴식이나 쉼은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어느새 고역이 되어 버립니다. 쉬는 훈련을 평소 안 해봐서 그런 걸까요? 사실 어떻게 쉬는 것이 나에게 적합한 쉼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니 내가 원하는 휴식이 뭔지조차 생각도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냥 스케줄 짜고 동승자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만 했지, 그게 나의 휴식인지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이게 쉬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어설픔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노년에 사람 없는 한적한 시골에 가서 유유자적하며 창작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나의 꿈은 이번 기회에 그게 정말 나의 적성에 맞는 휴식인지도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쉬는 거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고 해서 저도 그럴 거라 오해한 것은 아닌가란 생각도 해봅니다. 도시의 복잡함이 싫어 한적한 곳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어쩌면 나의 생각까지 단절시키고 고립시키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극 없는 삶은 나를 정체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겐 이태리 친구가 있습니다.
벌써 조바니와 스텔라를 안 게 25년이 넘어갑니다. 그 친구들은 휴가 가면 해변가에서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 책을 보며 쉰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전 그러질 못합니다. 쉬는 와중에도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 해변가에서 뭔가 할 것이 없으면 주변에 널린 모래로 뭔가를 만들어야 하고 계속 꼼지락거려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래 작업의 양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성취감도 더 커야 하기에 쉬는 시간에 땀 흘리며 떼약볕에서 노동을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휴식인지 아닌지는 각자 개인의 성향이겠지만 저의 경우는 이렇게 가만히 육체를 놔두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 몰두하고 색다른 재미를 찾아가는 것이 저에겐 휴식이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해변가가 아니더라도 휴양지에서 열심히 내가 좋아할 만한 카페를 찾아내고 계속 만족도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긴장이 항상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젠 그런 강박감이 싫어 낯선 곳의 여행 자체가 피곤해져 여행을 이제 잘 안 합니다. 휴식이라고 계획한 여행의 시간들이 번잡한 일거리와 스트레스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50대 후반 편안한 운태를 꿈꾸시는 여러분, 혹시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특별한 목적 없이 유유자적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달콤한 꿈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는 것도 노는 것도 젊었을 때부터 훈련된 사람이나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세상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는 믿습니다. 좋든 나쁘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만든 에너지로 만들어진 일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라면 반대로 죽을 때까지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 일이 나에게 복된 일인지 시련인지는 좀 더 세월이 가면 알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